자, 어제가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지난 15일, 전남 목포에서 현직 해양경찰 30대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 상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 15일 새벽 6시쯤에 이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변기에 머리를 넣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모습만 봤을 땐 마치 화장실에서 어떤 구토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피가 흐른 외에는 별다른 외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일단 사고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드러난 당시 상황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30대 최모 씨인데요. 이 최 씨와 숨진 여성은 그날 새벽 3시 30분쯤에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화장실로 가니까 이 최 씨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최 씨 혼자만 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되돌아갔다가 계산을 하고 다시 화장실로 향해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그 화장실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아니라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에 최 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었고요. 결국 시신 발견된 지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 피의자 덩치 좀 보세요. 얼마나 건장합니까? 옆에 호송을 하고 있는 경찰들하고 비교해서 몸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해경에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었다는데, 자, 도대체 여자친구를 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은 목포해양경찰 소속 15순경입니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해경 신입인데요. 체육학과 졸업하고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무술 유단자입니다. 어쩐지. 180cm가 넘는 키에 지난해 특채로 해경에 임용이 된 사람인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사귄 지 한 2개월 정도 됐고 굉장히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여자친구와 음식점에서 함께 하다가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로 쫓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여자친구를 가격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 이 사건 말이죠. 이 숨진 여자친구분, 이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분들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족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오늘 이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자, 사라진 2시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두 사람이 새벽 2시경에 그 문제의 국밥집에 들어갔었고요. 사실 이게 사건이 벌어진 일시하고 장소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시 20분경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니까 이자가 피해자를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결제를 밖에 와서 국밥값을 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화장실로 갔고 거기서 한 2시간 가까이를 머물다가 창문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의 일시와 장소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자가 주장하는 건 이 국밥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화장실로 갔을 때 세면대 근처에서 내가 해쳤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피해자가 발견된 건 화장실 안쪽 변기 쪽이었습니다. 마치 구토하던 자세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그 시간에 해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세면대 인근에서 사실 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럼 변기에서 발견된 건 마치 이게 구토하다가 뭐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나 머물렀었고, 그 2시간 머무르는 도중에 아마도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창으로 빠져나갔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처음에 이렇게 뭐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 숨지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살아있었는데 해쳤을, 그럴 가능성까지도 배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뭘까요, 도대체? 일단 이제 이 시간 자체가 새벽 뭐 2시부터 한 뭐 3시, 5시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그 화장실을 풀방구리 같이 들락날락하면서
또 뭐 창문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런저런 그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좀 저는 주목이 되는 것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을 한 듯한 그런 어떤 그 사건 현장을 왜곡 조작 연출한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동을 갖다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그런 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범행 후에 이자의 행적입니다. 네, 일단 직후에 자신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를 했고요.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치밀함은 보인 거였고 범행 이후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붙잡힌 게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마시술소 안에서 옷을 다 벗은 나체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에다가는 피곤해서 안마방에 간 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불법 이런 그런 시설에 가가지고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자, 경찰 조사에서 제가 평소에 여자친구랑 많이 다퉜습니다. 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모양인데, 자, 사건 반장 취재 결과 유족들의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귄 지 2달이 됐는데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같이 이제 방에 있는데 그 남자애가 자꾸 막 업어준다고 하면서 근데 동생이 싫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왜 나는 너를 업어주고 싶은데 너를 못 업어주게 하냐 이걸로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집에 각자 떨어져 있는데 3시간이 넘게 그걸 가지고 계속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왜 너를 못 업게 하냐 동생은 그 어부바 사건 이후로 이제 계속 걔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걔가 막 울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의 입장을 계속 설득시키려 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많이 그것 때문에 지치고 더 이제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이 피해자분이 친구와 이렇게 카톡을 하는 그 스크린샷 그걸 네. 주셔가지고 봤는데 이놈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뭐 다툼을 자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피해자 친오빠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지금 싸우고 화내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내용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괴롭혀왔는데 이런 겁니다. 뭐 이 여자친구의 말투, 행동 이런 것을 본인이 하나 지적하면서 그걸 가지고 3-4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계속 밝히면 그때는 웁니다. 울어요? 울면서 회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이 피해 여성의 근무지에 불쑥 찾아와서 곤란에 빠뜨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오죽했으면 여성의 고용주분이 이 남성 피해자를 나무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유족들 유품을 정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하셨어요. 피해 여성의 유품 중에 너클이 있었답니다. 그 최은종이 이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공격할 때 썼던 그거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건데 그 호신품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건데 누굴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림동의 신림역급의 조선 그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너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다녀야 되고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저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줘놓고 그 얼마 지나서 자기가 여자친구를 해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예. 이 호신용품을 사준 거는요, 원래 이제 뭐 이 너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너를 갖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품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요. 죄책감을 그 상대에게 유발하기 위해서 곧잘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귀면 사귈수록 진저리 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타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이제 결별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본인이 혹시 이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친구분들이 제보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분들이 그런 후회를 저희한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 고인이 친구에게 나 얘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얘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친구분들께서 야,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계속 좀 참고 더 만나봐. 라고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분들이 우리 친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슬픈 상황입니까, 이거. 자, 그리고 끝으로 유족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신상 공개도 경찰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신상 공개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왜 내 동생 사건은 신상 공개를 안 해주냐 이야기했더니 양형 기준이 있더라고요. 15년? 플러스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근데 15년이면 걔가 지금 이제 93년생 31인데 만 30세인데 40대에 나오거든요. 제 동생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걔는 40대에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절대 사형은 안 주니까 저는 무기라도 어떻게 해서든 받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이자는 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연애 만에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니? 혹시 경찰이라서? 해양경찰이라서? 지금 뭐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그 신상공개 이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진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최소한 논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